안녕하세요. 토론하는 옹, 토옹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론하는 법 계속 이야기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다뤄볼 반론의 방식은 전제 반론입니다. 바로 예시로 들어갈게요. 홍길동의 행동은 옳다. 왜냐하면 백성을 이롭게 했기 때문이다. 이롭게 했다고 무조건 옳다고 할 수 있는 걸까? 옳은 것과 이로운 것은 엄연히 다른 것 아닐까? 자, 기존의 홍길동 논증과 그에 대한 반론을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반론은 상대의 전제를 공략하는 방법이에요. 일명 전제 공략 반론인데요. 누군가의 논증에는 반드시 의중의 주축을 이루는 정의가 전제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뭐 나는 일출을 보기 위해 동해에 왔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 쳐볼게요. 여기서 이 사람은 동해에 가면 일출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언급되진 않았지만 꼭 깔려 있어야지 말이 되는 생각들이 있는데 이거를 전제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이 전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풀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문제는 이 전제가 언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보통은 많이들 안 하죠.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도 그 전제가 뭔지 모르거든요. 전제를 인지하고 논증을 풀어나갈 수 있는 건 굉장히 높은 경험치를 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를 반론하는 입장, 즉 우리가 상대의 전제를 직접 찾아내는 게 바로 이 전제 반론의 방식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홍길동 논증에서의 전제는 그럼 뭐였을까요? 백성을 이롭게 했기 때문에 옳다라고 했었죠. 백성을 이롭게 했으니 홍길동의 행동이 옳다라는 건 이롭게 하는 게 옳다는 생각에 깔려 있는 거겠죠. 즉 이 사람의 전제는 옳은 것은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 전제는 곧 이 사람이 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느냐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정의를 가지고 오면서 내가 갖고 있는 정의와 어떻게 다른지를 풀어내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바로 이 반론의 방식의 두 번째 스텝입니다. 여러분, 이로운 게 꼭 옳은 걸까요? 이로운 게 좋은 걸 수는 있어도 이게 옳은지는 다른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옳다는 건 마땅히 그래야 하는 거고 어떤 상황에서도 권장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 잣대에서 봤을 때 이로운 걸 쫓는 게 언제나 정당성을 갖기는 어려우니까요. 쉽게 말해보면 모두 이로움만을 쫓다 보면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우리가 시험 공부를 왜 열심히 합니까? 그냥 시험 보다가 컨닝하면 되는데 그게 시험 점수 받는데 더 효율적이고 좋잖아요. 혹은 열심히 왜 돈을 벌어요? 그냥 도둑질하면 되는데. 네, 컨닝을 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거, 도둑질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이롭지만 옳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옳다는 것을 다르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왜 이로운 게 옳은 게 아닌지, 그럼 내가 생각하는 옳은 건 무엇인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곧 이 홍길동 논증의 허를 찌르는 반론이 됩니다. 예를 들면 백성을 이롭게 하긴 했지만 탄가놀이의 재산을 훔쳐서 나눠준 거였잖아요. 네, 결과는 이루었지만 절차에서 정당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옳다고 볼 수는 없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권장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예시도 하나 들어볼게요. 작품을 감상할 때 작가의 인성을 고려해야 한다. 감상자는 작품의 내용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자, 이런 논증을 맞닥뜨렸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먼저 이 논증을 말한 사람이 갖고 있는 전제를 파악해 볼 텐데 아마 이 과정이 가장 어려우실 거예요. 이때 팁을 드리자면 최대한 논리를 간소화시킨 채 곱씹으면서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감상자가 작품 내용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작품을 볼 때 작가의 인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왜? 감상자가 취약한 거랑 작가 인성 신경 써야 되는 게 뭔 상관이야? 작가의 인성이 작품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가? 이렇게요. 곱씹다 보니 기존 논증에는 언급되지 않은 하나
혹은 두 개의 알맹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바로 작가의 인성은 작품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전제입니다. 이를 패러프라이징해서 조금 더 풀어보면 작품 내용에는 작가의 인성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혹은 담길 수밖에 없다 라고 풀릴 수 있겠어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작품 감상 시 작가 인성을 고려해야 되는 이유는 감상자가 작품을 읽으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말에 깔려있는 전제는 작품에는 어쩔 수 없이 작가의 생각이 깔려 있다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 사람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의중과 맞닿아 있을 거예요. 전제를 찾았으니 반론까지 마저 해보겠습니다. 작품에 작가의 가치관이 정말 반영되는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작가는 가치관을 배제하고 새로운 세계관으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또는 작가의 가치관이, 특히 안 좋은 가치관이겠죠? 그것이 작품에 반영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가 마련하고 있는 여러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일반적인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세계관, 가치관은 어느 정도 검열돼서 시중에 나오게 할 수 있다. 와 같은 반론처럼요. 즉 작품의 작가의 안 좋은 가치관이 반영 안 되게 할 수 있다는 의중인 거죠. 자, 여기까지 전제를 활용해서 반론하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정의를 파악하고 이를 나의 정의로 바꾸며 반론한다. 제가 생각하는 여러 반론의 방법 중에서 이 전제 반론이 가장 원론적이고 고난이도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셨다면 그게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번 반론은 논증의 전제라는 개념을 이해했어야 이해가 용이했을 겁니다. 이 개념은 제가 알려드리는 논리에서 정말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영역이고 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제 다음 영상들도 눈여겨봐 주시길 바랄게요. 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토홍이었습니다.